양주시 회천 4동이 옥정 1동과 옥정 2동으로 분동합니다. 양주시가 분동을 위한 행정동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양시와 양주 그리고 의정부를 잇는 교외선이 20년 만에 다시 달립니다.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공사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연천군이 주식회사 프로팩과 연천 BIX 입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로팩은 연천 BIX에 약 300억 원을 들여 글로벌 투자 협약 전략 기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의정부시와 적극 협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홍복저수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양주시 회천 4동이 옥정 1동과 옥정 2동으로 분동합니다. 양주시가 분동을 위한 행정동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양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말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최근 양주시가 회천 4동을 옥정 1동과 옥정 2동으로 나누는 내용의 행정동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회천 4동은 신도시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회천 4동의 인구가 2024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분동을 추진하는 겁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옥정 1동은 회암동과 율정동, 옥정동 북부 지역을, 옥정 2동은 옥정동 남부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맡게 됩니다. 양주시는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문제없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한다면 7월 말에는 옥정 1동과 옥정 2동이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동이 완료되면 옥정 1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의 회천 4동 행정복지센터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는 옥빛초등학교 인접부지에 새롭게 건축될 예정입니다. 옥정 2동의 경우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천군이 주식회사 프로팩과 연천 BIX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프로팩은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연천 BIX 내 산업용지를 매입하고 산업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연천군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생분해성 수지 원료 제조업체인 프로팩은 연천 BIX에 생분해성 수지 플라스틱 원료 생산을 위한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이곳을 글로벌 투자 협약을 위한 전략 기지로 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경보 주식회사 프로팩 대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연천 BIX가 생분해성 수지 생산의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천 BIX는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25개의 기업이 분양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9일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주시 관계자들은 이날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방안과 주민 피해 해소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홍복저수지 일대는 지난 1982년 의정부 일부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혜택은 의정부시가, 피해는 양주시가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홍복저수지 일원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를 잇는 철도길이 20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네, 전병익 양주시 광역철도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 대중교통 광역철도팀장 전병익입니다. 예, 교외선 운행 재개 공사가 이달에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진행 계획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교외선 재개통을 위하여 국비 497억 원이 투입되어 국가철도공단에서 시설물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노반 및 궤도 실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착공하였으나 현장 조사 등으로 실질적인 본공사는 이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통신, 신호, 건축 등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실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으로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시설물 개량 사업이 2024년 하반기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교외선이 2004년 4월에 중단될 당시에 그 이유가 운영 적자에 있지 않았습니까? 재개통 시에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네, 교외선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 손실금 부담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인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와 협의하여 부담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배차 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4년 교외선 시설물 개량 준공 이전에 관련 지자체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여 교외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외선 재개에 양주시의 노력이 컸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요구를 해왔는데요. 재개통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교외선 재개통은 경기 북부 지역의 지형적 교류 단절 등에 따른 교통 및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거점 도시 연결을 통한 상호 교류 및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군사 보호 및 개발 제한 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 소외된 장흥 지역의 발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 및 인천공항 등 서울 서부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여 양주시에서 수도권 어디로든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양주시가 진정한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요지로 거듭나게 될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전병익 광역철도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고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들인데요. 아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이야기로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 이하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올해로 13년째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있는 손경로 씨. 손녀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경험을 살려 이야기 할머니에 지원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손녀를 계속 보게 됐거든요. 동화책이나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애들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동요.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 이야기가 끝나면 헤어짐이 아쉬워 할머니 품에 꼭 안깁니다. 일주일마다 이야기 할머니께서 이제 방문을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야기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이야기 할머니 동화를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엄청 많이 놀라더라고요. 애들이 막 동화책 안 읽고 그냥 자기들 바라보고 동화를 읽으니까 이야기 할머니 머릿속에 동화가 다 들어있냐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매년 1, 2월 선발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데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불과 30명이었던 이야기 할머니들은 현재 3,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가족과 함께 우리 유아들이 지나가다가 제가 지나가면 할머니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겨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이게 보람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친근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눈높이에 맞춘 인성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기도가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5월까지 3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고소득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또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봉 8억 원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천만 원을 체납한 회사, 연봉 3억 원을 받으면서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 등 경기도는 지난달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고소득 체납자 75명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8일 김태영 의원이 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오는 11일에서 17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청년회의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까지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기는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처음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에서 28일에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